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시켰습니다. 이번 시간은 2018년도 건축기사 제4회 필기 기출문제죠. 제1과목 건축계획, 제2과목 건축시공의 1번부터 40번까지 문제풀이 한번 후다다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계획 1번 문제입니다. 이용률과 순수율 계산하는 문제죠. 자, 요거는 건축기사에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숫자가 제일 큰 거, 두 번째 중간 거, 제일 작은 거 대신에 요 작은 거를 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요 중간 두 번째 것도 있는데 얘는 볼 필요 없이 나머지 5시간 다른 데로 간다. 그러니까 빼는 거, 요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3개 갖고 계산하는데 만약 얘가 주어지면 얘는 필요 없죠. 그냥 이걸로 쓰면 됩니다. 즉 여기 이 이용률과 순수율의 정의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이거를 뭐 써라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요걸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거분의 중간 이렇게 나오죠. 큰 거분의 중간 무조건 이용률은 첫 번째는 50%입니다. 그냥 답이 바로 나오네요. 이용률만 하면 요거 곱하기 100이 그대로 이용률이고요. 순수율은 요 이용률의 분자 20이 내려오고 원래는 20 빼기 5로 해갖고 얘를 얻는 건데 얘가 주어지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7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큰 숫자분의 중간 숫자 얘가 무조건 이용률이에요. 그리고 중간 숫자분의 중 빼기 소 이렇게 되죠. 중 빼기 소가 요거 빼기 요건데 이게 이렇게 주어지면 그냥 이 값만 그대로 분자로 들어가면 요게 순수율이 되는 거죠. 요렇게 알고 계셔도 됩니다. 기사에서는 이렇게 풀어도 거의 이 법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2번 갑니다. 사무소 건축의 기준층 층고 결정 요소와 거리가 먼 것. 층고라는 게 높이죠. 높낮이에 대해서 계단의 형태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래서 1, 2, 3번 뿐만 아니라 저 해설에 있는 그 5가지를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층고, 기준층의 평면과 이 층고하고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 뭐가 시험에 나올지 모릅니다. 계속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3번 갑니다. 탑상형 공동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3번 보시면 각 세대 채광, 통풍 등 자연조건이 동일하다. 동일하려면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어야죠. 옆으로 퍼져 있는 판상형이 돼야죠. 판상형. 탑상형은요 타워형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은 판상형에 대한 설명. 4번 갑니다. 도서관 건축계획에서 장래 증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 서고 되겠습니다. 서고는 무조건 고려해야죠. 왜냐하면 책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점점점 책을 갖다가 이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서고는 무조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고는 처음서부터 증축에 염두를 둬야 된다. 잘 기억하시고. 5번 갑니다. 매조넷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4번 보시면 공용 및 서비스 면적이 증가하여 유유면적이 감소한다. 정반대로 설명해 놓고 있어요. 공용 및 서비스 면적 이거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놨는데 복도 면적입니다. 복도 면적. 자, 복도 면적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복층형은 1층, 2층, 3층, 4층 편복도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짝수층이 없죠. 2층, 4층, 6층 짝수층의 복도가 없고 그냥 우리 주거 전용 면적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복도 면적이 짝수층이 없고 홀수층만 있기 때문에 전체 복도 면적이 반으로 줍니다. 반으로 주니까 당연히 유효 면적이 훨씬 더 증가되겠죠. 서로 반대입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공용이나 서비스. 공용이 뭐겠어요? 누구나 다. 우리 집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심지어는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면적. 그게 바로 복도죠. 이 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짝수층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면적이 늘어난다. 6번 갑니다. 전시공간의 특수전시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4번 보시면 아일랜드 전시는 벽면 전시기법으로 해서 틀렸습니다. 아일랜드는 벽면이나 벽이나 천장 이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이용하지 않고 그럼 뭘 이용하느냐? 주로 바닥이죠. 바닥. 그러니까 벽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띄워놓고 뭐 조각품 전시 같은 걸 한다. 전체 벽면에 일부만을 사용하는 거 완전히 틀렸고요. 그림과 같은 미술품 전시 주로 사용하는 것도 틀렸고 다양한 매체들을 사용해서 어쨌든 이게 이 전시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고 다양한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또 특징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일랜드는 벽이나 천장을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터미널 호텔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 터미널 호텔, 부두공항이 있는데 요 해변 호텔, 요거는요 해변 또는 어디의 산장, 요런 거는요 기본적으로 여긴 없지만 리조트 호텔의 종류입니다. 그것도 기출로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8번 갑니다. 백화점 매장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경우 설치 위치로 가장 알맞은 것. 에스컬레이터는 보통 사무소에는 잘 없고요, 백화점에 많이 있죠. 백화점에 있는데 에스컬레이터의 위치, 먼저 에스컬레이터보다 백화점의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아셔야 돼요. 엘리베이터는요 주출입구하고 가장 멀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백화점이 이만큼 있다. 백화점이 있을 때 여기 주출입구가 있잖아요. 주출입구가 있으면 엘리베이터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아니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엘리베이터.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는 그 사이, 요 사이에 에스컬레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출입구와 엘리베이터의 존의 중간, 여기에 있는 거죠. 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구석에 있을까요? 엘리베이터를 구석에 놓지 않고 요 근처에 놓으면 내가 필요한 물건만 딱 사고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주차장으로 가서 차 타고 가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찾기 어렵게 구석에 감춰놔요. 감춰놓기 때문에 제발 엘리베이터 찾다가 돌아다니다가 다른 물건도 사라고, 한마디로 고객에게 이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대신에 에스컬레이터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자, 9번 갑니다. 타운하우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4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1층은 침실 등 개인공간, 1층이 개인공간, 2층이 생활공간, 이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침실 등 개인공간과 거실 등 생활공간이 서로 바뀌었어요. 얘네가 바뀌어야 됩니다. 1층은 거실 부엌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생활공간은 2층은 개인공간,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10번 갑니다. 주택의 식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다이닝 키친, 요게 4번에 있는 다이닝 키친 영어로도 나옵니다. DK죠, DK. 다이닝 키친은, 다이닝은 부엌이고요. 다이닝은 식당, 그리고 키친은 부엌. 얘네들이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짬뽕으로 해놓은 이유, 워낙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합쳐놓은 거죠. 주부 동선이 길고 복잡하다는 단점 다 틀리죠. 왜냐면 한꺼번에 합쳐놨으니까 동선이 무지하게 짧습니다. 짧고 단순하다는 장점. 소규모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11번 갑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그리스 건축의 오더라는 게 기둥의 형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의 기둥 형식 세 가지 있죠. 도릭, 이오닉, 코린티안. 그 중에 남성적이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남성적이면 무조건 도릭. 도리스, 도릭. 이게 원래 도리스라기보다는 정확한 명칭이 도릭입니다. 도릭. 어쨌든 이것도 같은 얘기고요. 이오닉, 요거는 여성적, 도릭은 남성적, 이오닉은 여성적, 코린티안은 우리 나뭇잎, 컴포지트는 우리 로마의 오더입니다. 요거는 얘네들은 모르셔도 되고, 도릭이 어쨌든 남성적이다, 이오닉이 이오니아 오더가 여성적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